본격 책수다 방송, 당신의 영혼을 성장시킬 좋은 책 읽고 나눠보는 독서팟캐 낭독 중독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제제이고요. 오늘 다뤄볼 책은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사회 유명 인사들이 인생책으로 적잖이 꼽는, 또 한국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장편 소설입니다. 1946년에 처음 출간이 됐고 한국에서는 1980년 열린 책들에서 이윤기 선생님의 번역으로 소개되었습니다. 2008년에 개역판이 나왔고요. 호쾌한 자유인 조르바가 펼치는 영혼의 투쟁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조르바는 카잔차키스가 자기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꼽는 실존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북토크 함께할 게스트는요. 지현님, 탐구생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셨네요. 또 왔어요. 그리스인 조르바는 어떻게, 그러니까 먼저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네. 궁금해서 왜 제안을 해주셨는지.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많거든요.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생각 되게 많고 행동은 잘 안 한다. 네, 그래서 좀 최근에 좀 느낀 바도 있고 해가지고 왠지 이 조르바를 읽을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제안을 드렸죠. 저도 언젠가는 읽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왠지 잘 손이 안 가가지고 왠지 손이 안 가는 책이 왜 손이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4, 5년쯤 전인가?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베스트셀러로 갑자기 탁 떠가지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는 약간 힐링 열풍이랑 연관된 거였나? 모르겠어요. 4년 전에 뭐가 있었지? 근데 이 책이 한국에서 되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이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한국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더 호응을 받는 책이다. 근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회 문화적인 뭔가가 있겠죠. 이 책 하면은 이 책을 안 읽어본 사람도 자유를 딱 떠올리잖아요. 그쵸. 자유롭게 사는 삶에 대한 결핍이 한국 사람들이 유독 더 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뭐 조르바에게 어떤 경외심 비슷한 거 가질 수도 있겠죠.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데미안도 최근에 읽었는데 데미안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데미안에 나오는 주인공도 뭐 자기의 밝은 부분을 이제 보면서 살다가 자기의 어두운 내면이 있는 거를 발견하고 그때 이제 데미안을 만나서 뭔가 데미안에게 홀리듯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네. 근데 약간 여기서 성장하는 것도 비슷하고. 네, 여기서도 되게 이성적인 캐릭터인 주인공이 감성적인 조르바라는 인물을 만나서 조르바한테 이렇게 홀리듯이 조르바의 매력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좀 깨고 성장이 가는 그런 게 비슷하네요. 배경이 되게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크레타 섬. 그리스도 좋은데 그리스 중에서도 더 남쪽에 사시사철 온화한 기후를 가진 그런 아주 평화로운 배경. 주인공은 조르바인데 화자는 관찰자죠. 조르바를 관찰하면서 이 작가가 쓴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전개가 되고 셜록 홈즈처럼 네네. 셜록이 주인공인데 왓슨이 서술하는 그런 느낌. 그러네. 근데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주인공 이름이 나와요? 없죠?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나로 나온다. 나로 나오고 조르바가 주인공을 두목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조르바를 고용을 한 거죠. 화자는? 금수저. 탄광 사장님. 탄광 사장님이고 사장님. 크레타 섬의 이 갈탄 광산의 사장님이고 그가 고용한 일꾼이 조르바입니다. 근데 일꾼에게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러면서 계속 에피소드가 벌어지는 게 주요 내용이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둘의 화자와 주인공이 대조적인 인물. 화자인 나는 35세의 젊은 지식인인데 금욕주의자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금욕주의자. 네. 되게 항상 그 욕망을 그치. 나쁜 걸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악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자기를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뭔가 약간 되게 현인이 되고 싶어하는 과하게 네. 막 깨닫고 싶어하고 책으로.
불교 신자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붓다 어쩌고 맨날 얘기하고. 그래서 조르바가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나 악마나 결국은 똑같은 똑같다. 거라고 그 대사가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되게 금기서 비슷하게 아. 신성모독했다고. 이게 몇 년도 책이죠? 이게 40년대? 46년으로 알고 있는데 46년. 그때는 약간 좀 더 기독교의 시대였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라는 나라가 음. 종교가 되게 중요한 나라. 무신론자라고 하면 되게 아, 그래?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자꾸만 이제 신에 대해서 신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조르바가 그런 점들이 많은 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그리스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핍박이 심해가지고. 그렇네요. 그리스 정교가 국가가. 국교네요. 국교 98%.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경멸해서 음식도 조금씩 몰래 먹듯 하는 책벌레 구도자가 다 하자이고 그와 대비되는 조르바는 그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인 거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방끈도 짧고 책은 한 권밖에 안 읽어봤고 신바트. 자기 같은 것만 읽었던 것도. 그러니까 너 그거 읽었대. 그리고 그냥 길거리에서 뭐 이것저것 막 굴러다니면서 배운 지식으로 좀 다른 의미의 현인이 된 그런 사람이고 거침없는 사람이죠. 자유분방하게 행동하고 그런 게 이제 좀 센세이션했던 것 같아요. 나의 입장에서 백면 선생님처럼 살다가 제대로 충격을 먹고 저는 약간 한국 사람들이 이걸 좋아했던 게 다들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약간 교육 과정이 되게 엄격하고 짜여 있잖아요.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 특히 사람들은 현실에 뭐 뛰어들고 하기보다는 책으로 세상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간접 경험. 그래서 좀 그냥 간접 경험도 좋지만은 간접 경험만 하면은 항상 그 답답함 세상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이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죠. 특히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 연애를 글로만 배웠어요. 그쵸. 이런 거에 대한 근데 실제로 연애 글로만 글로만 많이 배우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이 더 점점 더 많아지는 점점 더 그런 많아지는 있고, 추세고. 직접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커진 그런 게 있죠. 그쵸. 막 유튜브 보면은 되게 내가 안 한 경험을 남들이 했을 때 그런 유튜브가 되게 인기 많거든요. 맞아. 뭐 어디 갔다 온 거, 어디 여행 브이로그도 그렇고. 간접 경험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이런 직접 경험보다는 좀 자극적인 그런 것도 있고 좀 뭐뭐 할 썰. 내가 직접 그걸 할 순 없지만 남이 한 건 또 궁금해 보고 싶어 이런. 그래서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그냥 남이 한 걸로 이렇게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그러네.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소비하는 것 자체도 대리만족의 연장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따지면 내가 조르바처럼 못 살아.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동경이기도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인생 책으로 꼽는 거죠. 둘의 관계성이라고 해야 되나? 브로맨스라고도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브로맨스 소설이죠. 왜? 브로맨스. 일종의 브로맨스지. 그치, 약간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받고 서로 성장하고. 이게 출판사에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브로맨스라고요? 아니 왜 브로맨스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브로맨스. 성향과 연령대가 많이 차이나는 두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브로맨스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좀 그 로맨스의 범위가 좀 넓게 해석한 거죠. 인류애적인 로맨스. 아까 저번 주에 사랑의 기술이랑 성애가 아니고 성애가 아닌 성애라고 생각하니까 성애 인류애. 그러니까 우정인데 좀 더 이제 남자끼리니까 브로맨스 이렇게 한 거죠. 문학과 지성사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완역판을 처음으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열린 책들 거는 영어로 번역된 거를 다시 번역을 한 거고 그리스어를 바로 번역을 한 게 2018년에 나왔는데 그 출판사에서 소개한 거기서도 보면은 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보통은 아직까지는 좀 조연 취급하고 조르바가 너무 강렬하니까 그랬던 게 있었는데 나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 이거 옛날에 한번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스인 조르바. 그때는 되게 조르바에 초점을 맞춰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인간한테 조르바적인 측면이 있고 이 화자 같은 측면이 있잖아요. 좀 이성적인 측면이 있고 조금 더 충동적이고 욕구에 따라가는 근데
그냥 이 화자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약간 밸런스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화자가 되게 어리석고 그러니까 되게 샌님 같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읽으니까 두 번째로 이 조르바가 완전히 옳은 것도 아니고 조르바만 찬양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조르바적인 측면이랑 이 화자처럼 좀 현실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좀 그 화자의 그런 백지장 같은 이런 게 있으니까 조르바가 더 돋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영국적으로도. 그쵸. 그리고 약간 조르바가 워낙 좀 영웅처럼 이렇게 되니까 나는 좀 격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였다고. 왜냐면 조르바를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나도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니까. 조르바도 좋은 영향 많이 받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화자가 마치 하느님 같다고 자기 얘기를 아무한테나 못하는데 그 화자는 자기 얘기를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줘서 스펀지.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자기 죄가 씻겨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조르바가 화자한테 먼저 찾아왔잖아요. 배에서 자기 고용해달라고. 그런 것도 그렇고 조르바도 화자를 원했던 것 같아요. 프로메스 맞네요. 조르바 입장에서도 뭐 얻은 것들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서로 그런 성장에 도움을 주었고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미친놈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나는 되게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보니까 받아들이고 저런 측면이 나한테 없다는 걸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이 저런 면을 담고 싶다고 어쨌든 생각을 하자 바로 바뀌진 않지만 점차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춤을 추잖아요. 춤을 그러니까 초반에 보면은 조르바가 두목 같이 춤추시죠 이러는데 싫다고 거절하거든요. 그런 걸 왜 해? 이렇게 하는데 거의 끝부분쯤에 나온 끝부분쯤에 가면은 저는 이게 끝으로 가서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책이. 근데 이게 그 화자가 변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처음에 화자의 느낌이랑 좀 그렇죠. 뒷부분에 갈수록 화자의 느낌이 되게 달라서 성장이 가는 게 확실히 보이고 인간의 성장기 보는 느낌이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인생책이라 꼽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조르바에 공감하는 사람보다는 화자에 공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거란 말이죠. 화자가 나 같아서 화자가 나 같으니까 이입해서 그렇죠. 이입을 더 공감하기에는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진짜로 하는 그쵸. 그래서 왠지 난 작가도 화자를 주인공으로 한 게 그런 의도지 않았을까. 본인이 이런 화자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맞네요. 그러면은 카잔 차키스도 조르바를 만난 거니까. 조르바가 실존 인물이라고요? 실존 인물이에요. 네. 기행을 일삼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기인이었대요. 기행이 어떤 기행이죠? 이상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조르바가 하는 행동들.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행동. 조르바 되게 여성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춤추고 싶을 때 춤추고. 이게 전 되게 재밌네요. 여성스럽다고 표현하신 게. 그러니까 나도 방금 계속했어요. 근데 보세요. 브로맨스라고 만약에 하면은 아니 브로맨스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니까. 그 단어에. 이거는 그냥 우정으로서. 그래도 여튼 이렇게 남자 역할 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 역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두 명이 만나면은 그게 무조건 근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나를 남자로 보기엔 좀 그렇지 않나? 그러게 난 그냥 남자 인간. 근데 저는 왜 여성스러운 게 이해가 되냐면 여성스러워서 여성스럽다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이제 남자라고 했을 때 가지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여성스럽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구나. 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조르바가 그만큼 좀 더 인간으로서는 완성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남자들보다는 조금 한 단계 더 올라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그쵸. 둘 다 이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지. 그러면은 남자도 이 사람을 좋아하고 여자도 이 사람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보통의 남자들이 하지 않는 행동들 짓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약간 여성스럽다고 느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 나는 그러니까 춤추고 이런 것들이 재밌어요. 여성스럽다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남자의 시선에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 남자 시선에서는 이렇게 조르바가 춤추고 이런 것들이 여성적인 측면으로 보여주는구나. 또 뭐 있었어요? 비슷한 춤추는 거랑
섬세하게 이렇게 캐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은근히. 맞아. 조르바 되게 그냥 막 야성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여자들의 기분 같은 것도 맞아, 말을 딱 캐치하고. 잘하잖아요. 맞아. 너무 약간 되게 로맨틱하게. 예쁘게 말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순간에 여자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 맞아. 대부분 남자들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아, 너무 재밌었던 게 이 화자도 점점 조르바한테 동화돼가지고 나중에 부블리나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잖아요. 아 근데 약간 그거는 헛발질이긴 했지만 결혼 그런가요? 이야기. 결혼 얘기. 약간 맞아요. 의욕이 좀 과했죠 그거는. 근데 나름 조르바가 본인 딴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아, 맞네. 조르바 흉내내기를 한 것이긴 하네요. 네. 맞네요. 이상한 짓 하는 거라는 점에서는 그게. 근데 조르바는 오히려 이제 꾸짖잖아요. 그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지금 두목이 뭘 했는지 보라고. 나는 이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뭐 웨딩드레스 다 주문해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치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성장기 같았어. 성장기야 맞아. 진짜 그 성장기.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겪는 거죠. 조르바의 자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주제인데 조르바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조르바의 삶은 내키는 대로 사는 방종한 모습으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조르바의 지향은 분명했다. 관습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낙타처럼 수동적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사자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판단 아래 치열하게 삶을 꾸려나가는 빼어난 인간이었다고 출판사에서 써놨는데 그런 자유인이었다. 조르바의 이 자유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를 하시나요? 자유에 자유관?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게 그냥 뭐 그러니까 거슬림 없이 다 받아들여졌는지 이렇게 사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조르바라는 인물에 대한 저런 면이 나한테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렇게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내가 실제로 저렇게 하지는 하고 싶다. 그러니까 막 직접적으로 아 나도 조르바처럼 살아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리만족이나 대리 경험 대리요. 이런 수준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것도 재밌긴 하네요. 완전히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까지는 아니다. 네. 그거는 그거에 어떤 대해서 의미에서? 거부감이 좀 있죠. 특히 거부감이 들었던. 거부감이 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떤 것 때문에 좀 거부감이 드는지.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이때까지 노력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졸업처럼 진짜 산다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아 그걸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그쵸, 실제로 안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왠지 그걸 다 포기하고 조르바처럼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놓고 싶지는 않아. 그런 실제로 느낌이에요. 조르바도 그래서 빈털터리로 살잖아요. 그냥 길바닥에서 맞아요. 풍족하게 누리는 삶은 아니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조르바도 자유를 얻었다고 표현하는 게 자기가 뭐 전쟁을 하면서 뭐 가졌던 뭐 금품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 마을에 불쌍한 애들한테 막 다 나눠주면서 자기가 자유를 얻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직까지 나눠주고 싶지는 않은가 봐요. 나눠주는 경지까지 가는 게 경지까지 가면 가야만 그게 가능한 이런 건가? 나눠주는 거? 조르바의 자유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르바가 하는 말은 그거 아니야? 너가 안 나눠줘 봤으면서 그거 어떻게 알아 이거 아니에요? 그쵸. 나눠줘 봐. 그리고 그 책을 일단 다 불살라 보세요. 그러면 인간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맞아. 어떤 경지에 올랐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한번 함으로써 해봐. 그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은. 근데 그거를 바로 하기가 쉽진 않죠. 그쵸. 그래서 약간 이 화자가 계속 그거 고민을 하는 것 같아. 그 조르바가 가장 아름다운 무슨 풍경 얘기를 엽서에서 하거든요. 나중에 이 둘이 이제 헤어지고 갈 길을 가는데 엽서를 주고받아요 나중에. 근데 조르바가 지금 내가 보는 이 풍경이 너무 인생 풍경 같은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와서 봐야 된다. 당신이 어디에 있건 세계 어디에 있건 와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 또 망설여요. 그거 보러 내가 지금 이거 뭐 다 놓고서 가야 되냐라고 하면서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또 조르바는 또 실망을 해. 역시 두목은 변한 게 없다고. 변한 게 없다고. 그게 꽤 후반인데도 나와. 근데 진짜 이거 약간 보고 싶어서 물렀는데 안 갔으니까. 수미상관이다. 앞에 그 친구랑 또 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친구가 너는 항상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한다고. 이게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 않아 그렇게. 한순간에 변하기는 쉽지 그렇게 않죠. 하는구나. 그 반복 속에서 약간의 차이를
그 읽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그러니까 무리지어서 살아가잖아요. 커뮤니티에서 살아가니까 다수가 하는 대로 가고 싶은 본능이 있을 거란 말이지. 생존 본능 같은 게. 왜냐면 나 혼자 튀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무리해서 살아남고 싶으니까. 초식 동물이 그렇잖아요. 뒤처지면은 죽는 거고, 죽는 이제 거고. 무리 속에 섞여 있어야지 살 수 있고. 근데 그 육식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위험에 더 빠지기가 쉽죠. 무리 생활을 하니까. 사자, 치타 이런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모든 인간에 동물이- 있어서는 되게 원시시대에만 국한된 것이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그렇게까지 생존에 바로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뇌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그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가는 게 마음 편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인간을 조르바 유형과 화자 유형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화자가 훨씬 수가 많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조르바는 어쨌든 계속해서 기인이고 혼자 따로 노는 인간이고 약간 따당하는 인간이고 나는 다수에 속해 있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막상 조르바를 동경하면서도 조르바처럼 못 사는 거죠. 이 사람도 조르바한테 대리만족. 하고. 대리만족. 대리만족. 그렇지. 그럴 수 대리만족이 있겠네요. 더 클 수 있겠어. 이 사람도. 전 이거 보면서 꼭 조르바처럼 살아야 되겠다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이게 뭐 조르바처럼 살아야지가 아니라 조르바가 했던 말들 같은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딱 남은 게 내 욕구랑 욕망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였거든요. 사람들이 특히 보면은 막 조르바가 여자랑 이렇게 만나고 다니고 뭔가 되게 원초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원초적인 욕망 같은 것들이 사람들한테 다 있는데 사람들은 되게 젠체하느라고 인정하지 않는 인정을 거. 안 한다는 거지. 막 수도승도 그렇고 다 있으면서 없는 척 하는 거. 그래서 꼭 조르바처럼 살아야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나의 되게 본질적인 욕망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부정하지 않는 것만 해도 큰 성장이긴 하고. 그쵸. 금욕적으로 살면 더 고차원적이고 우월한 삶인 것처럼 그니까. 생각하고. 약간 그런 금욕주의를 좀 꼬집은 것 같아, 저는. 그게 아무런 뭔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좀 위선적이고 그쵸. 본성을 너무 거스르는 거니까. 그리고 결국은- 실익이 없어요, 금욕주의로. 그러니까 괜히 자기만 더 망가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망가지는 사례들이 계속 쭉 나오잖아요. 막 뭐지? 수도원 안에서도 온갖 범죄가 남몰래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부님들 사람도 죽이고 신부님인 척 하면서 조르바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엠번방 사건? 봤으면은 분노했겠죠, 당연히. 저도 엄청 화났을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말하는 자유로운 삶이라는 게 지멋대로 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범죄 행위까지도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 이거는 확실히 아니었을 테니까. 인간에 대한 애정은 분명히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 사람이. 조르바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조르바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 여자가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막 억지로 뭐 하는 그렇죠. 모습을 보인 적은 없거든요. 자기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뭔가 표현을 하고 그래도 근데 받아주면은 그때 이제 서로 마음이 맞으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건 조르바도 즐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낼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이 있으면. 그렇죠. 이거는 사실 뭐 성역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범죄 행위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되게 바보 같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이런 걸 보는 애들. 한심한 놈들. 한심한 놈들. 차라리 진짜 그냥 하지. 그냥 마음에 맞는 여자들을 서로 마음에 맞는. 그게 안 돼서 저런 짓이나 하고 있다니 이런 저런, 한심한 놈들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그게 과부라 마을 남자들 에피소드 이거 보면서 바로 그냥 엠번방이 떠올랐거든요. 저희가 비슷해요, 맥락이. 그 맥락이 비슷해요. 이걸 음. 이게 영화 버전으로도 있어요. 그리스인 조르바가. 흑백 영화죠. 흑백이 60몇 년도에 나온 건데 그 영화 버전으로 보면 그게 더 잘 드러나는데 과부가 굉장히 뭐 육감적이고 미인인데 이제 과부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마을 남자들이 다 좋아하죠. 이 여자랑 한번 자보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있는데 막상 진짜 어떻게 뭐 다가가서 이렇게 못해. 스스로도 아는 거죠. 내가 저 사람과 맺어질 정도의 어떤 그런 사이즈는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데 내가 갖지 못하니까 증오한다. 라는 거예요. 그거를 조르바가 딱 집어내거든요.
이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저 과부랑 자고 싶어 하는데 갖지 못하기 때문에 증오하는 거라고. 왜 저 여자를 저렇게 미워할까? 저 여자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혼자 그냥 쓸쓸히 살아가는 여잔데. 그걸 보면서 확실히 조르바가 다르긴 다르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선을 넘게 되죠, 결국. 나중에 가서 이 과부를 죽이거든요. 왜 죽이냐면,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일단 증오하는 감정들이 쌓여오고 있던 상태에서 남자의 하나가 과부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짝사랑을 해서 고백을 하려고 어떻게 갔는데 그냥 집에나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과부가. 전혀 이제 받아주지 않고 너무 그냥 애고 그러니까. 애기니까. 근데 이 친구가 상심해서 자살을 합니다. 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는데 그 아들이 자살을 한 걸 보고 사람들이 분노해요. 과부한테 분노를 해요. 네가 죽였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조르바가 그 여자를 지키려고 칼을 들고 공격하는 걸 막아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목을 따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거죠. 혐오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정말 너무 증오를 하는 거. 약간 그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그 엠본방의 가해자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갖지 못하는 그런 심리가 혐오로 너무 커지는 거지. 현실에서 내가 여자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그런 가상의 세계에서라도 짓밟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식으로 여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죽이기까지 이르잖아요. 죽이지 않으면 못 견디겠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조르바가 엄청 막 울고 슬퍼하고. 조르바의 단점이라거나 조르바가 좀 이런 걸 가지고 단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셨나요 혹시? 조르바의 단점? 제일 재밌는 질문인데. 단점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유일하게 조르바한테 아쉬웠던 부분이 물론 그때 당시에 여성관 때문이기는 했을 텐데 사랑에 대한 거. 약간 우리가 사랑의 기술 그때 했었잖아요. 네. 그거의 단계를 보자면 조르바는 너무 열정만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때 열정 이후에 지속성이 없어. 그게 본게임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있어서는 뭔가 본게임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약간 본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그것도 본인이 깨야 되는 부분이었을 수 있지 않나? 본인은 물론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는 하긴 하지만 사랑이 있어서는 그 단계를 좀 넘지 못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렇네요. 대상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느낌이네요. 대상을? 약간 너무 성욕의 노예처럼 되어 있어요. 사랑을 접하는 본인이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 자체가 너무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가 좀 있었다. 그거 말고는 저는 그렇게 거슬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 책이 그 여성 독자들에게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조사를 해봤더니 왜 갈리냐. 불호의 경우에는 조르바의 여성관이 너무 여성 편력이고 뭐 너무 이제 여성 비하를 한다. 그런 게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싫어한다는 거죠. 너무 여자를 낮게 보는 거 아니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요? 그러니까 읽다가 저는 한 1년 전쯤 읽었으면은 되게 분노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여자를 약한 존재 취급을 하다니. 그러니까 계속 약간 여자는 약한 존재고 사랑을 줘야 그쵸. 하는 존재고 부블리나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불쌍한 여자를 불쌍한 내가 여자에 걷어주는 것처럼. 내가 잘해줘야지 막 이런 식으로 불쌍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분노하긴 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그러면은 다르다. 지금은 그때 만약에 제가 분노했다면은 저의 약함 때문에 분노했을 것 같아요. 저의 약함이 찔려서. 그러니까 실제로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읽으면서 왜 전 부블리나랑의 관계가 제일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조르바와 부블리나의 관계. 부블리나는 사실 옛날엔 되게 잘 나가는 여가수였고 굉장히 미녀였고 이렇게 막 남자들의 사랑을 받다가 지금은 과거의 영광을 못 잊어가지고 늙은 그냥 마담일 뿐인데 계속 과거의 영광에 집착을 하고 그냥 아닌 척 하다가 조르바가 약간 잠깐의 애정과 사랑을 주니까 거기에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잘 나가는 캬바레 여가수가 결혼을 바라잖아요. 그 결혼이란 단어에 되게 집착을 하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약한 측면들 여자의 약한 측면들 여자가 만약 약하기만 한 존재는 아니지만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약한 측면들까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불편하지 않다. 네, 인정을 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책 보면서 그치 나는 어디 의지 안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은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부블리나였어도 이런 것들을 바랬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편하지 않다는 건 저랑 똑같으신데 해석은 조금 다르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게 불편하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게 이거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니까. 아, 그 시대 상황에서? 그 시대에서는 당연히 여자는 인격 채찍을 못 받았잖아요. 재화 취급을 받던 시대였고 그러니까 도구처럼 기능을 하는 아이를 낳거나 밥을 해주고 이런 도구로서의 취급을 받던 시기니까 조르바로서는 인간으로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를. 그때 그 사고관에서는 실제로 이 여자들이 이 조르바랑 만난 여자들이 저는 자유가 싫어요 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도 그랬고. 그러면서 조르바는 자유가 싫다고 하니까 자유가 싫은 건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라면 자유가 싫을 수 없는데? 여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여자는 인간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보다 못한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라도 그 여자들을 구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설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오히려 조르바처럼 보는 게 저는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시대상을 시대상에서. 반영해서?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도, 마을 남자들도 여자를 그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건 똑같지만 그들은 이제 반응이 인간 이하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주거나 이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가진 걸 줘야지라는 게 아니라 인간 이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못 가지면 그냥 짓밟아버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반응이 다르게 간다는 거지. 반응이 다르게. 그게 이제 조르바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런 한심한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 여자를 죽이려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거든요. 막 무슨 동물 사냥하듯이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걸 보면서 이런 한심한 놈들 뭐 여자 하나 죽이려고 온 이렇게, 마을이 나서서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 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약간 여자의 약한 측면들을 보여주잖아요.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근데 저는 꼭 그때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런 본성, 이런 특성들이 남아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자가 독립적으로 자기 혼자서 그 모든 거를 예를 들어 여자라도 조르바처럼 살면서 돈도 벌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다른데 그걸 못하는 상황이니까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근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다고 어느 생각해요. 측면에서는 남아있지만 조금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긴 한 거죠. 전 그 자유가 싫어요라고 한 말에 되게 공감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자유가 싫다고 하는 건데. 자유 무서운 건가? 무서운 거. 자유가 싫다는 거는 자유란 거는 전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 근데 그 힘이 없으니까. 약간 기대고 싶은 마음. 자유를 책임질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대야 되고. 근데 그런 약한 게 남아있다는. 그렇죠. 남아있죠, 아직. 왜냐면 사회가 그걸 원하기도 하고. 약한 여자를요? 그렇죠. 왜냐면은 강해지면 남자가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너무 강해지는 거 그래서 경계하는 측면이 있고, 확실히.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약간 어떤 식으로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냐면은 아니야, 약하지 않아. 이거 다 환상이야. 기대고 싶은 거? 남자한테 기대고 싶은 거? 그게 1년 전에 그랬다는 거죠. 네, 약간 이런, 지금도 있죠. 지금도 약간 그렇게 있는데, 이런 마음이 없다고 거부를 하니까 더 저를. 더 힘들었다. 근데 약간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되게 내가 약해서, 그냥 약함을 인정하니까 오히려 조금 더 앞으로 강해진다고 하기보다는. 인정하고 나야 비로소 극복을 할 수 있는 첫 단계가 시작되긴 하죠. 그래서 그냥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여기 나오는 여자들처럼 자유가 싫은 측면들이 있고 근데 되게 여기 인간의 약한 측면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비겁한 측면들. 근데 저는 이게 작가 의도라고 할까? 제가 받아들인 작가 의도는 이 인간의 약하고 추악한 모습을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인간이야. 이거를 그냥 베이스로 알고 삶을 살자?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의 약함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 약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약함이 모두가 있는데 이거를 태생적인 본성으로서의 약함으로 볼 것이냐 원래 후천적인 걸로 볼 것이냐. 근데 태생적인 거라고 해버리면 그게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 이제 불호하는 것 같긴 해요. 태생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간. 그거는 여자 남자 상관없이 태생적으로 인간이면은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남자도
뭐든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남자도 이런 거잖아요. 데이트 같은 거 할 때 왜 남자가 막 데이트 무슨 맨날 다 짜야 돼 이런 거에 불만 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자가 막 이끌어줬으면 좋겠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그런 것도 드라마도 있고 그런 것처럼 남자도 똑같이 약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이 남자 입장에서 이 책을 보면서 여자들이 막 약간 약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부블리나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여자만 그런 거 아닌데 남자도 그런데? 라는 생각. 근데 그런 부분이 책에서 안 나오니까 내 말을. 방금 제가 했어요. 이거는 그냥 생각. 현대의 남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지. 이 책에서 조르바가 이야기하는 거는 남자는 그런 게 없고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렇게 기대고 싶어 해. 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그쵸 논란이 될 수 있긴 있다는 거지.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는 약해. 이렇게 해버리는 원래 거니까. 그런 생물이에요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그거를 똑같이 남자도 약한 부분을 똑같이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여자 캐릭터들의 한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이어가지고 그러나 뭐 저는 이해가 되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괜찮아서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서는 사실 여자를 지켜줘야 돼라고 하는 게 좀 모욕적으로 느끼는 여자들이 많거든요. 나를 네가 왜 지켜? 난 내가 지킬 건데? 이렇게 돼가는데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 동등한 눈높이를 설 수 있잖아요. 네가 나를 지켜줘라고 하면서 우리는 동등이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실제로 내가 힘을 갖고 있으니까 나를 동정하지 말라는 그런 건데 이제 이 시기에는 힘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남자가 지켜주는 게 내가 강자니까 약자를 지켜줘야지 라고 하는 마인드는 전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인 거죠. 조르바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사랑이 있어서 좀 무슨 부블리나랑 잘 만나고 있을 때 출장 간 사이에 그 술집 여자랑 또 바람이 나는 거잖아요. 그 자유가 싫어요라고 한 그 인물이 술집 여자거든요. 맞아요, 알아요. 이 조르바가 다른 도시에 뭘 사러 갔는데 그 있는 일주일 그 며칠 동안에 그 여자랑 롤라라는 여자랑 사랑이 또 빠지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그러면서 나는 여자를 사랑할 때 다른 남자들은 이 여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들을 한대요. 자기 일 생각을 하거나 집에 있는 마누라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잡생각으로 있으니까 이 여자들이 그 남자와 진정으로 그 남자를 좋아하기가 쉽지 않은데 조르바는 나는 이 여자가 있을 때는 무조건 이 여자하고만 집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빠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카사노바적인 측면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 출장을 거기 한 군데 갔으니까 그 한 사람인 거지. 그 뭐 10군데 갔으면 10군데서 그러고 다닌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죠. 너무 열정만 있는 것 같다. 열정만 있는 것 같다고 뭔가 지속시킴으로 나오는 그렇죠. 그런 깊어짐이 없다고. 깊어짐이 없고 그걸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내심 자기가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더 깊이 보자면 그럴 수도 있겠다. 깊은 관계로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조르바도 고민을 했었죠. 자기가 그런가요? 여성 평등에 대해서 나이가 70이 다 돼간 60대인데 아직도 여자들 뒷구멍이 쫓아다니고 진정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네. 거에 대한 약간 그런 네, 거.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꽂히는 게 있으면은 그걸 끝장을 보고 끝내버리고 자유를 얻는 게 자기인데 뭐 어릴 때 뭐 버찌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조금씩 먹자니까 계속 생각나고 미치겠다고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아빠 돈을 훔쳐가지고 은잎 하나 훔쳐가지고 버찌를 엄청 사서 구역질 날 때까지 먹었더니 그 뒤로 버찌만 보면 구역질이 난다. 그래서 버찌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근데 나는 여자로부터는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만나. 그래서 한 70 처음에 70대가 되면은 해방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했다가 정정했잖아요. 70이 얼마 안 남았네. 여든까지 여든까지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조르바도 여자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했죠. 못했죠. 네. 그게 맞아요. 마지막 과제였던 것 같아.
조르바의 한계였던 한계였어요. 것 맞아요. 같아요. 조르바의 한계이자 인간의 한계 아닐까 이거는? 아니 여자를 만날 때 조르바가 여자를 좀 약한 존재고 자기가 지켜줘야 되는 존재로만 생각하니까 여자를 통해서 자기가 뭐 배우지를 못하잖아요. 그 여자의 이거 재밌다 이런 거 여성성, 뭐 모성애 이런 거를 자기가 그거에 빠져들어서 아니면 저거를 뭐 갖고 싶어서 막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네. 여자들은 약하니까 내가 지켜줘야 돼 지켜주는 자기 모습이 좋아서 약간 그런 자기애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아, 그 생각해보니까 이 작가가 그렇게 고루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조르바가 왜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했나. 오히려 본인이 그거에 함정에 빠진 거지. 약한 그쵸. 존재라고만 한정 지어버리니까 교류가 실제 그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순간에 가면은 질리는 단계가 오겠죠. 내가 계속 지켜주는 그런 똑같은 포지션만 취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동등하게 오고 가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렇네요. 조르바와 화자가 했던 대화들 중에서 조르바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었어요. 두목, 사람들 좀 그대로 놔둬요. 그 사람들 눈 뜨게 해주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 눈을 띄워 놓았다고 칩시다. 뭘 보겠어요? 자기들 비참한 처지밖에 더 봐요? 눈 감은 놈은 감은 대로 놔둬요. 꿈꾸게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이것도 살짝 거슬릴랑 말랑. 거슬리랑 말랑? 왜요? 이게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떻네요. 정답이라고 생각하기가 그러니까 너무 염세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조르바가 아쉬웠던 부분이 아까 사랑 그게 가장 아쉬웠지만 약간 염세주의자와의 그 경계를 넘나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쿨병에 빠진 남자 같은 느낌? 어차피 다 뭐 세상은 이거 요지경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정작 실제로 세상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자유롭게 살았다는 말이죠. 그게 뭐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약간 그런 한계가 느껴지게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약간 낮잡아 보는 그런 시선을 본인이 그렇게 뭐 못할지언정 그거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정말 치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물론 여기서는 이 두목의 그 행태가 정말 진정으로 눈뜨게 해주고 싶어서 라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에 만족하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쵸, 자기 뽕에 취해서.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메시지 자체로만 보면 눈 감은 놈은 감은 대로 놔두라. 눈 뜨면은 비참한 거밖에 안 보니까 이게 약간 그 사이비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말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저는 그런 게 생각났어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이랑은 얘기해서 뭐해 어차피 다른데 그런 그냥 내비둬 뭐 정치 얘기하지 마 이런 거랑 똑같이 들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의 처지가 실제로 너무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직면을 해야만 어쨌든 개선이 되는 거긴 하잖아요. 극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그냥 하루 먹을 뭐 음식만 주고 그 현실을 알아봤자 이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걸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제대로 책임지지 못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긴 하죠. 조르바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어차피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니까 그냥 뭐 저렇게 살게 냅두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약간 그렇긴 했다는 거죠. 저는 조르바처럼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한테 너 뭐 하는 거냐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런 민념짓 하지 마라고 막는 게 약간 거기서는 선을 넘었다는 안 했으면 느낌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을 넘은 거지 그거는. 화자가 조르바한테 한 번만 반박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제대로. 근데 게임이 안 돼. 한 인생 2회차 더 살고 와서 해야 되고. 화자가 어쨌든 답답하고 좀 별로라고 생각되었던 부분들이 항상 보면 도망치는 장면들. 주저하는 거. 주저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왜 자기 친구랑 헤어지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책이. 왜 헤어지냐면 친구는 조국을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가거든요. 근데 본인은 조국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당연히 머리로 생각해. 그게 옳다고 알고 있지만 무서워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핑계를 대죠. 나는 탄광에 가서 뭐 사업을 해볼래. 그게 진짜 사업의 뜻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전쟁 나가기가 무서워서 피한 거면서. 근데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되게 현대인의 삶이랑 닮아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응. 그렇게 인생처럼 꼽는 거죠. 응. 그리고 또 언제 피하냐면 과부, 사랑하는 여자를 그니까. 지키지 못해요. 전혀 뭐 조르바는 나서서 무슨 응. 막기라도 하지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는다니까. 뒤에서 군중 뒤에서. 그러놓고 이제 본인이 막 또 자기 연민을 하고 그러다가 그걸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맨정신으로는 그 이제 자기 왜곡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꼭 이제 나약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부정을 하게 되잖아요. 복잡하구나. 353쪽에 나는 침대에 누워 등불을 껐다. 그러니까 그 과부가 죽고 난 다음 그리고 내 졸렬하고도 비인간적인 습관에 따라 다시 한번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했다. 현실에서 피와 살과 뼈를 제거하여 추상적 관념으로 환원시키고 그것을 일반적 법칙들과 연결시켜 지금 일어난 일은 결국 필연적이었다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다. 더 나아가 오늘의 비극은 우주적인 조화에 기여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거라는 최종의 가증스러운 위안에 이르렀던 것이다. 아이고, 완전 너무 별로잖아요. 합리화 쩌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별로는 별로인 거지. 근데 조르바는 며칠 동안 계속 슬퍼해요. 엄청.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사실에. 근데 이제 이 화자는 어느 정도 그렇게 자기가 합리화를 하면서 진정이 된 거잖아요. 마음이. 어쨌든 현실 왜곡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 위안 단계에 이르러서 과부 이야기를 조르바가 왔을 때 하려고까지 한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 조르바가 그 긴팔을 쑥 내밀어 손바닥으로 내 입을 막아버렸다. 닥쳐요. 그가 구겨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닥쳤다. 그리고서는 이제 정신이 든 거야. 부끄러웠다. 진짜 사내란 이런 거야. 나는 조르바의 슬픔을 부러워하며 이런 생각을 했다. 조르바가 온전히 슬퍼하는 것마저 부러워했다는 거죠. 나는 그거를 슬퍼할 힘이 없어서 그걸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현실 왜곡을 하고 내 마음이 실제로 괜찮아졌어. 근데 조르바는 여전히 그 슬픔과 대면하고 있었다는 거죠. 직면하고 있었다는 거죠. 잘 감정 피하는 것 거죠. 같네요. 네. 감정이 감당이 안 되니까 피하고. 그러니까 아까 뭐 전쟁이 무서워서 피한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감정도 피하고 뭐 조금 이제 힘들어질 것 같은 상황이면 다 피하는데 조르바는 어쨌든 그 반대의 사람이니까 절대 피하는 법은 없잖아요. 약간 미친놈처럼 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대조적으로 본인이 피가 덥고 뼈가 단단한 사나이라고 하면서 슬플 때는 진짜 눈물이 뺨을 흐르게 했다. 기쁠 때면 형이 상하게 채로 거르느라고 그 기쁨을 잡치는 법이 없었다. 기쁠 때도 기쁨을 잡치는 법이 없고 슬플 때도 진정한 눈물을 흘리고 그걸 보면서도 또 이 화자가 느끼는 바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근데 아까 저도 그 앞에 밀줄 친 문장이 있는데 페이지는 모르겠고 그냥 적었어요. 나는 그들이 경탄스러웠다. 인간적 고통에 너무도 가까이 뜨겁게 얽혀있는 사람들. 내 피는 끓어오르지도 정열적으로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못했다. 그 동네 유지 할아버지 아들이 자살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막 과부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아들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도 있고 그 오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이 화자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뛰어들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과부를 욕하는 남자들을 향해서 과부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너네가 걔를 욕하냐 이런 소극적으로. 식으로 네. 이렇게 말로써 편만 들어줬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부러웠던 거죠. 저렇게 정면 최전방에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비칠 수 있는 그런 게 용기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 밑줄 그었거든요. 고품격 책수다 방송 책방 낭독 중독입니다. 조르바의 여성관에 대해서 뭔가 그런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남자의 본성에 대해서도 어쨌든 얘기를 하는 게 술집 여자 롤라?
만나면서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머리가 염색해. 흰이니까 염색을 한단 말이에요. 염색하고 와서 이제 돌아와서 이 두목이 보고 놀라잖아요. 머리는 무슨 일이냐고. 뭐라고 하냐면 두목 이게 우스워요? 좋아요. 자 봅시다. 사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동물인지. 물을 들인 날부터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신도 내 머리가 아예 검어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도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어요? 사내란 자기에게 잘 맞지 않는 건 쉬 잊어버린답니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힘이 솟는 거예요. 약간 이런 그 단순한 측면? 좀 우스꽝스럽긴 하잖아요, 근데. 본인도 우스워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근데 그거를 뭔가 포장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딱 인정하고 얘기하는 게 좋긴 좋더라고요. 보통은 세 보이고 싶고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조르바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지. 자기가 흰머리 있어서 자기 뭐 롤라가 그걸 부끄러워하니까 그걸 뭐 피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내 흰머리가 막 부끄러워 막 이렇게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 부끄러운 감정에 직면한 것 같거든요. 내가 부끄러우니까 이 부끄러운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그래서 염색을 해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건 좋은 측면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염색을 하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할 수 있거든요. 난 뭐 여자한테 되게 잘 보이려고 염색한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게 너무 이제 진솔하게 보이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서 사내의 본성을 가르쳐 주기까지 하잖아요. 이 화자한테. 이런 게 그 사랑에 빠진 남자의 어떤 맹목적인 단순함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동까지도 하게 한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까 버찌 얘기랑 비슷하게 조르바가 말하는 자유를 얻는 도리라고 하는 거는 터질 만큼 쳐넣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금욕주의 같은 걸로는 안 돼요. 생각해봐요, 두목. 악마를 이기려면 자기가 악마 한 마리 반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 그거 밑줄 쳤는데. 악마보다 더 악마 같아져야 한다? 그러니까 할 거면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된다. 욕망하는 게 있으면 욕구하는 거든지. 끝장을 봐야 된다는. 끝장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화자가 항상 끝장을 안 보고 해보지도 않고 계속 얘도 이것저것 다 찔러본다고 생각했거든요. 안 해봤는데 빨리 깨닫고 싶은 거야. 안 해봤는데 안 해보고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싶고 친구는 조국을 지키려고 떠났잖아요. 근데 자기는 여기서 도피해 온 거면서 조르바한테 당신은 어떻게 조국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없냐라고 맞아. 핀잔 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훈계질할 생각을 하지? 본인이 그렇게 도망쳐놓고. 네, 그래서 조르바가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런 체험들을 얘기해주잖아요. 그거 여기 그러니까 조르바한테 훈계한 장면이 몇 장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장면에서 그래놓고 이제 약간 훈계하고 털리고 탈탈 털리는 거예요. 매번 베나지스랑 매번 털리는데 한 번 이제 작정하고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여지없이 털렸는데 여지없이 탈렸대. 조르바가 이제 전쟁 나가서 자기의 적국이면은 뭐 터키인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이제 살상하고 막 일가족도 몰살하고 막 강간도 했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다 자기가 해보고 나니까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조국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고 그냥 나는 사람을 사람으로만 보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뒤로는 뭐 터키인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만 구분을 했다고 하는데 그 관념일 뿐이다. 조국이라는 것도 허상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일가를 하는 게 당신이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당신의 입을 보고 있지 않다. 팔다리를 보고 있다고 했나? 근데 당신의 안 팔다리는 움직여.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아. 근데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머리로 웃기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금욕주의가 대표적으로 머리만 쓰는 머리. 그러니까 금욕주의 그치, 막 학문 탐구하고 이런 거에 열중하는 거니까. 몸을 쓰지 않고 몸을 쓰지 않죠. 몸을 쓰는 것을 천한 것으로 여기고 이거다. 그래요. 당신은 그 잘난 머리로 이해라는 걸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이건 진실이고 저건 아니다. 그 사람은 옳고 딴 놈은 틀렸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당신 팔과 가슴을 봅니다. 그래, 팔과 가슴이 뭐랍니까? 침묵한다 이겁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흡사 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 무엇으로 이해한다는 건가요? 머리로? 웃기지 맙시다. 탈탈 털렸어. 탈탈 털렸어요. 위선적인 애국자인 척 하려다가. 위선 들켰어. 자기가 겪어보고 얘기하는 거랑 겪어보지 않고 생각만으로 했을 때 하고 얘기하는 거랑 그 얘기하는 말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네. 조르바는 항상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얘기가 맞는 거야. 내가 느낀 그게 맞는 거야. 그냥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돼. 맞고 틀리고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내 얘기가 맞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밑줄 그어놨던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겪은 것을 기반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걸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사실 모두가 조르바처럼 막 이렇게 직접 경험을 다 하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성향의 그렇죠.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화자 같은 성격을 타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조르바가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게 조르바는 약간의 발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그 뭐라 그러지? 약간 피드백이라고 할까? 그 특히 사랑 측면에서는 약간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안 되는 한계가 있을 그쵸, 수도 경험만 있고.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는 것도 완전 무결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매번 똑같은 걸 경험을 하면은 딱히 더 얻는 게 어딨어. 똑같은 식으로 경험을 하는 똑같은 식으로. 그게 이제 여자와의 관계가 늘 그렇잖아요. 그런 식인 거지. 조르바도 에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 쾌락을 쫓는 맞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약간 감성과 감각에만 충실한 이성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 않나요, 조르바가? 여기 보면은? 그런 면에서 나의 존재가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네. 알게 모르게. 약간 서로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거죠. 근데 저도 약간 똥인지 된장인지 다 찍어 먹어보는 스타일이긴 한데, 책이랑 이런 걸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거 참고하면서. 하긴 책을 너무 비하하는 경향이 있긴 하네요, 조르바가. 물론 책만 믿고 하는 그런 지식인들의 위선을 까발리는 건 좋지만, 그거로 인해서 너무 심하게 책을 불신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는 좀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의 한계도 있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책만 읽었으면 경험도 해봐야 되고 너무 경험주의적으로 살면 발전이 없으니까 같은 경험만 계속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용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려. 여기서도 조르바가 꽤 나이가 있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이 정도 그게 된 거지 젊을 때부터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나는 35살이잖아요. 그 동등하게 보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나이대로 만났으면. 그러니까. 비슷한 레벨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냥 다르게 사는. 조르바의 마음은 열려있고 가슴은 원시적인 배짱을 고스란히 품은 채 잔뜩 부풀어 있다. 우리가 복잡하고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조르바는 칼로 자르듯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자르듯이 풀어낸다. 온몸에 체중을 실어 두 발로 대지에 단단히 뿌리박고선 이 조르바의 겨냥이 빗나갈 리 없다. 거의 약간 조르바한테 약간 꽂히지 않았어요? 그 배에서 처음부터 약간 마음을 뺏기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건 무슨 생물체지? 약간 이런 느낌. 자기랑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거의 맹신하듯이 하잖아. 이 조르바의 겨냥이 빗나갈 리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 사랑했네. 빗나갈 수도 있는데 조르바가 감히 선언합니다만 나이 먹을수록 나는 더 거치게 살 겁니다. 어느 놈도 사람이란 나이를 먹으면 침착해진다는 소리를 못하게 할 겁니다. 죽음이 오는 걸 보고 목을 쑥 내밀고 날 잡아가수 그래야 천당가지 이런다는 것도 안 될 말이지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나는 반항합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정복해야 하니까요. 이런 야성성이 좀 너무 부족하잖아요. 현대인들이. 맞아요. 그래서 금욕주의도 금욕주의인데 금욕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야성미가 부족한 게 더 큰 그거 아닌가? 이 책에 있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너무 그 온실 속의 화초야 다. 맞아. 세상에 발 딛고 사는 수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를 키울 때 험한 거 다 내가 해주고 싶어 그냥. 얘가 그런 경험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더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 아이는 아이로서도
처음엔 그게 좋았을지 모르지만 성인이 되어서 나오니까 더 큰 멘붕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르바 같이 사는 거는 너무 먼 길처럼 느껴지고 이 책을 보면서 대리만족이나 하는 저는 어르신들이 40대, 5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자기 몸이 아프거나 하면은 늙으면은 다 아픈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늙어서 아픈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40대, 50대가 돼도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 갖고 운동하면은 뭐 20대, 30대만큼의 몸은 뭐 못 만들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노력 없이 난 늙어서 이제 더는 못해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는 게 좀 안타깝다고 느꼈어요. 일종의 그것도 이제 두려우니까 약간 합리화하는 그걸 합리화. 찾는 거일 수 있고 나이를 핑계로 대는 거죠. 숨는 거죠. 그리고 나이 상관없이 운동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조르바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자기는 거칠어질 거다라는 그 삶의 태도가 되게 멋있었어요. 되게 신선했어요, 저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게 나이 먹을수록 자기가 경험하는 것도 더 많아지니까 그걸 토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야성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기가 참 어려운데 조르바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근데 일단 또 재밌는 게 뒷부분에 조르바가 두려운 게 뭐냐고 했을 때 자기 늙는 게 두렵다고 했잖아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늙어가는 건 되게 두렵다고. 조르바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을 인정하되 거칠게 살겠다고 한 게 인상적이네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만 두려움을 두렵지 않다고 하지도 않는 거지. 왜냐면 두려운 걸 두렵다고 하는 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늙어가는 거야 뭐. 내가 세월을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지금처럼 똑같이 살고 오히려 더 거칠게 살겠다. 저 아까 말했듯이 조르바가 그 자기 우스꽝스러운 모습 막 보이잖아요. 여자 잘 보이려고 염색하고 그런 것들. 근데 조르바가 자기 우스꽝스럽고 약하고 두려운 거 이거를 다 인정했기 때문에 더 강한 그렇죠.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조르바는 강하니까 저렇게 인정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 그걸 인정함으로써 강해지는 건데 약간 이제 그것조차도 합리화하는 핑계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약함을 인정해야 강해진다 진짜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지. 자기의 모습을 실제로 내가 어떤 의도로 이걸 했고 나는 우스꽝스러운 짓을 했고 나는 죄도 저질렀어요 라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인정했을 때 진짜 멋져질 수 있는 약점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그 약점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자기가 그걸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은 그 약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 나 약해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상대방이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할 말을 잃게 되는 그 약점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타격감이 없는 거죠. 타격감 제로죠. 아예 공격을 애초부터 무력화시켜버리네요. 전략적으로도 사실 훨씬 더 뛰어난 거죠. 그게. 공격을 받을 건덕지가 없어 그러면. 이미 나 쓰레기야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 그 과부랑 화자랑 처음 이제 만났을 때 조르바랑 한 대화가 있는데 조르바가 계속 과부를 만나라고 이제 권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자가 말썽이 생기는 건 질색이에요. 아, 맞아. 이러면서 짜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르바가 말썽이 질색이라고 이러면서 반문하면서 산다는 게 곧 말썽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거의 뭐 무슨 부처님이야. 산다는 건 말썽이죠. 산당인 게 곧 말썽이요. 그 다음 말도 유명하죠. 네. 죽으면 말썽이 없지. 산다는 것은 두목. 당신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오? 허리띠를 풀고 말썽거리를 만드는 게 바로 삶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뒤로도 있네요. 그래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르바의 말이 옳다는 건 나도 알았다. 그러나 그럴 용기가 내겐 없었다. 근데 화자도 솔직해 답답해. 진짜. 화자도 솔직해. 나는 타락해 있었다. 이런 것도 있네. 여자와의 사랑과 책에 대한 사랑을 선택하라면 책을 선택할 정도로 타락해 있었다. 책에 대해 사랑을 최고로. 타락이라기보다는 약해져 있었다는 거를 그렇게 쓴 것 같은데 그 타락은 조르바가 봤을 때는 타락인 거죠. 그게. 조르바식으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썽이 생기는 거 질색이라고 이렇게 발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끈한 이유가 내가 이 과부한테 관심이 없으면 발끈할 이유도 없는데 관심이 있다는 그 마음을 들킨 것이 또 약간 수치스러운 거지. 관심이 그러니까 네. 그걸 인정을 또 못해. 그리고 그 들킨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닌데 본인이 수치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이 금욕주의자니까. 내가 짜증을 낸 것은 내 내부의 욕망 역시 암내를 풍기며 지나간 그 탄탄한 몸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충실하신 편이에요? 약간 이런 본능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건 저도 반대하는 편이라서. 반대하는 편이고 실제로 충실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걸 막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자님 호쾌하시네요. 그래도. 응? 호쾌하다고? 응. 호쾌한 건가 이게? 약간 근데 그게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더 이게 조르바가 계속 얘기하듯이 본인이 더 즐겁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를 위해서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욕주의를 해서 내가 좋으면은 하겠지 금욕주의를. 근데 그게 아니면은 왜 그걸 하고 앉아 있냐는 얘기를 조르바가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거는 이제 그만큼 타인이 중심이 되어 있다. 보여지는 모습들. 보여지는 모습. 타인이 나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면 당연히 이런 금욕주의라든지 뭐 그런 걸 하겠죠. 내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타인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야 해. 예를 들어 조르바 같이 살았을 때 제가 괜찮은 삶이라고 하기가 이제 쉽진 않으니까. 왜냐면은 사람들은 거의 이 화자와 같이 더 많이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신경 쓰는 순간 조르바 같은 삶을 살기는 힘들어지는 거고. 그런 거지. 이게 되게 답답한 게 화자가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가 과부도 그 사장님을 좀 원하는 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시그널을 주는데 계속 네,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계속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이것만 생각하니까 자기를 뒷전에 놓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과부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과부가 어떤 마음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평판이. 음. 그게 사람들이 수군거릴 게 너무 두렵고 이걸 감당할 만큼의 그게 안 됐던 거죠. 이 과부의 마음을 몰랐다기보다는. 근데 과부에 대한 배려를 안 한 거긴 하죠. 확실히.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 혹시나 말썽이 생기면 내가 욕을 먹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그게 너무 크니까 다른 건 다 뒷전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을 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 이 화자가. 너무 자기밖에 없어서. 자기의 평판. 너무 어리긴 하죠, 아직까지.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성숙하지가, 정신적으로, 정신 연령이 어려. 대저하지? 본인은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굉장히 타자를 그러게요. 저는 되게 공감했는데, 약간 물어본 게, 저는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항상 제가 뭔가 원하는 걸 되게 수치스럽다 생각하거든요. 저 욕망 같은 거를. 그건 왜, 어디에서 기반한 거예요? 어린 시절 뭐 그런 것들 막 이렇게.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약간. 그런 저급한 걸 어떻게 얘기해? 네, 저는 약간 남자를 좋아하는 걸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이성을 원하는 거를. 되게 정숙하지 못하고. 그래서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척. 계속 합리화하고. 근데 그게 약간 내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지는 것 같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나를 굴복시켰다는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약간 다르게 생각한 게 사람들의 대세에 맞추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어긋나지 않게. 그게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이 더 크면 그럴 수 있고. 이렇게 오래 산 거죠. 조르바신데요? 화자. 여자 조르바. 여자 조르바, 여자 화자.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심리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서 이게 뭐 사회화가 얼마나 됐느냐 라는 거를 측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약간 반사회적인 그런 느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이게 조르바를 보면서 약간 그거랑 좀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조르바 보면서 내가 조르바에 가깝다는 느낌 받았어요? 조르바에 가깝다는 느낌은 아닌데 그 화자보다는 훨씬 화자보다는 멀다? 가깝죠. 화자보다는 멀다. 저는 화자. 신기하다. 저도 내가 화자라 생각하고 조르바를 보는 식으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낙으로 살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화자의 삶이 너무 그냥 자기 스스로 뭘 원하는지 진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과부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진짜 모르는 것 같아, 솔직히. 그것도 조르바가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아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약간 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약간 부정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 과부도 결국은 과부가 먼저 뭐 오렌지를 갖다 주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도 안 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가긴 하지만은 가서 이렇게 이끌리듯이 가서 거의 이제 제정신이 아닌 채로 가는 거지, 그때는. 그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약간 페인처럼 돼요. 너무 이제 그 과부 생각이 계속 나고 괴로워지니까 수염도 안 깎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이성의 끈이 놓아지는 그런 때가 되니까 이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뭔가 행동을 했으면은 또 더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 있는데 그제서야 간다는 거죠. 결국 가긴 갈 거면서 약간 수동적으로 하는 그렇죠. 거죠. 그것조차도 가는 것도 수동적이었죠. 근데 조르바는 막 아주 좋아하죠. 그 오렌지 냄새가 몸에서 나는 거를 돌아왔을 때 보고는 이제 다 바로 1초 만에 상황 파악을 다 하고 1초 만에 조르바 선생 흐뭇한 미소를 흐뭇하게 맞아줬죠. 전쟁에 돌아온 아들을 그리고 조르바가 또 괜찮은 남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그 마을 남자들이 과부를 다 욕망하잖아요. 근데 조르바도 그걸 숨기진 않아요. 워낙 이제 매력적인 여자니까. 나도 저 여자랑 어떻게 해보고 싶지만 하지만 내 몫이 아닌 걸 안다고 바로 얘기해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지. 그리고 내 몫이 아닌데 증오하지 않아. 그냥 내 몫이 아닌 거니까. 근데 다른 마을의 남자들은 내 몫이 아닌 게 짜증나서 증오를 하잖아요. 그게 저 여자의 잘못이냐. 그 과부의 잘못이 아닌데. 그치? 약간 자기의 무능력을 상대방에 대한 미움으로 그치. 굴절시키는 거. 그렇죠. 그 부분이 되게 대비가 돼서 그러면서 이제 이 두목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자의 몫은 두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몫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저 여자와 눈높이가 맞는 것은 그 레벨이 맞는 거는 당신이라고. 내가 아니고 당신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여자들이 밤에 혼자 자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그 과부의 집도 매일 밤 이렇게 찾아가서 보는 게 오늘도 또 혼자 자는 건지 그만한 남자가 없나 왜? 이런 거죠. 그 정도의 괜찮은 남자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이 과부와 동등하게 이렇게 교류할 수 있을 만한 남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남자들은 다 반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두목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 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보통의 남자들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정말 특이하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인 거지. 과부라는 캐릭터는 어때요? 과부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쵸. 그냥 여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과부라고 하잖아요. 남편이 없는 여자, 좀 외로운 캐릭터일 것 같기도 하고 좀 남자를 원하지만 그거를 좀 숨기는 캐릭터기도 하고 다른 여자에 비해서는 좀 자기가 유혹했을 때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과부가 자기 너무 좋다. 조르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자분들은. 자꾸 과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과부랑 캐릭. 네, 그거에 대해서 뭔가 거부감이 있거나.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만하죠. 거북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과부를 쉽게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부라고 뭐 별나라 세계의 뭐 다른 여자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뭐 이혼을 했거나 뭐 남편을 여의었거나 그냥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일종의 성적 대상화를 하는 느낌을 당연히 줄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거를 쓸 당시에는 그렇지는 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봤으니까 과부를. 저는 그러니까 쉬운 여자라고 과부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이 과부를 계속 쓴 게 외로운 여자. 외로우면 좀 쉬워지는 건가 싶긴 한데 그냥 아예 없던 여자가 아니라 있다가 없는 여자잖아요. 남편의 여인. 있다가 없는 여자. 그리고 되게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되게 그렇고 욕망을 드러내기도 쉽지 않은 처지에 있는 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욕망은 또 있지만은 드러내기도 쉽지 않고 한 번도 갔다 왔으니까 특히나 외로울 그렇죠. 수 있는 조건의 여자. 그렇죠. 라고 해서 좀 많이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르바가 더 연민을 갖는 거거든요. 조르바가 여자에 대해서 갖는 기본적인 감정은 불쌍함, 연민이거든요. 연민. 그거를 근데- 대표하는구나. 그거 가장 극대화된 존재인 거죠. 과부라고 하는 건. 더 취약해질 수 있는 여자. 음. 약한 여자들 중에서 더 약한? 그래서 본인이 다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과부만 보면 1초 만에 사랑에 빠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느 마을에 가든 나는 1초 만에 과부가 없는 마을은 없기 때문에 나는 어느 마을에 가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그냥 그 과부를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는 주기 때문에 당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이거를 이용해 먹는 거라고 만약에 본다면 어쨌든 비호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게 된다면. 난 그 조르바가 이렇게 했던 과부들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게 그 여자들도 사실 원하지만 거부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자기 외로웠고 이런 손길이 필요했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원하는 걸 주니까 그래 거래에 응하는 이런 느낌인 거죠 사실. 함께 서로 윈윈. 원하는 것을 그냥 주고받는 느낌.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는 이제 동등한 교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묘사가 중간중간에 보면은 완전히 동등한 것 같지 않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긴 있고 그런 게 아마 지금 여성 비하 논란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살짝 이 사람이 진짜 원했던 건가? 약간 이 여자도 진짜 원했던 건가? 이런 의문이 들게 하는 게 몇 군데 있긴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무용담처럼 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의 시선에서 보면은 그 부분인가요? 조르바가 자기 옛날에 만났던 연인 얘기할 때 어떤 여자가 그중에 한 이제 명이요. 네. 시장인가 어딘 되게 추운 러시아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뭐 땔감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조르바 이제 뒤에서 그 여자 마음에 들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싹 가서 돈 주니까 결제해주고. 그 여자가 자기한테 뭔가 보답을 해줘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조르바가 그걸 거부하고 그냥 당나귀 뒤에 올라타서 같이 집에 가서 이렇게 밤을 보냈다. 멋있다. 멋있다고. 근데 어쨌든 그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 거죠 사실. 그런 거죠. 그 여자가 진짜 그걸 알 수 조르바가 없잖아. 마음에 네. 들어서 그런 건지 그렇죠. 의무감에서 그랬던 건지. 그러면서 본인이 그냥 분위기를 약간 그런 식으로 근데 나는 몰고 갔다거나 이런. 의무감, 근데 강요한 것도 아니고 의무감, 근데 근데 그 상황, 그 시대상을 특히나 더 생각해보면 더더군다나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의문 제기는 할 수 있죠. 자유의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약간 거기서는 조금 애매하긴 했던 것 같아요. 부블리나 이런 사람은 이제 전혀 안 그런데. 그래요? 근데 난 그 여자 멋진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조르바 가려고 하니까 한 달만 기다리겠다고. 그 여자는 또 다른 여자예요. 다른 여자예요? 그 엄청 많잖아요. 그 만났던 여자가. 그 여자 아닌가? 땔감. 같은 여자 같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는 그건 맞긴 한데. 아, 그냥 그 상황들이. 그쵸. 처음에 그렇게 된 상황 같은 것들은. 그리고 사실 이거는 조르바 입장에 조르바의 시선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가 얘기한 거니까. 그 여자의 입장 어떤지 알 수 없는 거고. 조르바도 착각했을 수 있겠네요. 뭐, 그쵸. 그러니까 조르바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도 우린 대화가 필요 없었다. 뭐 눈빛과 뭐 이렇게 그래, 지 생각이지, 몸짓만으로도 뭐. 다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정말 알 수 없는 거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 조르바가 너무 무서웠을 수도 있잖아요. 맞지. 말을 해치면 어떡하지? 그쵸. 돈 줬는데 가만 보내면은. 그치. 충분히 그럴 만한 취약한 그럴 상태인 수도 있네. 거고. 조르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두려워했는데 나는 그것을 이겨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사리 생각을 하지만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선에 대해 기뻐하지도 악에 대해 실망하지도 않아요. 그리스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내게는 터키가 아테네를 점령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나는 아무 그런 판단을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랑 터키가 되게 그 앙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실없는 얘기기도 하죠. 실없는 얘기지. 실없는 얘기? 네. 할 필요가 없는 얘기다?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점령당했는데 자기도 국민이면서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 게?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자기 뭐
조상이나 친척이나 가족 다 관련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부터 완전 자유로운 사람인 것 그러니까 같아. 그 모임이 무의미하다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 그런 게 다 무의미하고 우리는 응. 지구에 사는 우리는 인류로서 다 똑같은 존재인데 누가 너를 지배하고 그러니까 점령하고 다 그냥 조국이란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으며 불쌍한 생을 살아가는. 그냥 나는 인간이고 너도 인간이고 음. 네가 그냥 거기 땅에서 태어났을 뿐이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의미 없는 거다. 그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를 음. 지금 우리도 일본이 민감하고 하니까 이런 식의 말을 만약에 한일 버전으로 했다고 치면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해서 안 하는 게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의미 없다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뭐 불매운동 같은 것도 그렇고 불매운동이야. 여행 같은 것도 그렇고 그게 이 지구촌 세계화 시대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런 관점이 아니었나 그 싶기도. 약간 허상이지. 근데 다수가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내가 조리돌림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굳이 뭐 소신을 드러내서 찍힐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찍어라 나를. 그런 느낌? 찍혀도 난 상관없어. 이렇게까지 하는 느낌? 약간 조국 얘기할 때는 조금 국가라는 게 그렇게 진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그러니까 뭐 스포츠 경기 같은 것도 딱 목숨 걸고 막 그렇게 하고 경쟁하고 난 근데 그거는 좀 사람들이 어디 몰두할 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거기에 열광하고 그냥 열광하고 싶은 거야. 열광. 뭐 딱히 애국심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저는 약간 스포츠 경기도 대리만족이라 생각하거든요. 땀 흘리면서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스포츠는. 근데 내가 몸으로 못하니까, 실전의 삶에 뛰어들지 못하니까, 그거를 봄으로써 되게 좋아하고, 난 남자들 이종격투기 이런 거 좋아하는 게 다 실제로 야성을 못 뿜어내니까,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냥 그 부블리나랑 조르바의 관계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여자의 약한 모습을 많이 봤다는? 기대고 싶고 하고 싶고 항상 약간 좀 부정했거든요. 남자를 원하고 뭔가 기대고 싶고 자립하고 싶지 않고 남자한테 기대해서 좀 살고 싶은 마음들 그것들이 되게 좀 솔직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조르바가 자기 약한 거 인정했을 때 진짜 강해졌잖아요. 근데 그 강해진다고 하는 게 약한 거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꼭 강해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것도 필수적이긴 한데 실제로 강해지려는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강해지. 인정하고 그 뒤에 행동을 해야죠. 그 뒤에? 인정하고. 인정만으로 끝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난 거고. 인정도 쉽지 않지만은 약함 자체를 인정을 하고. 염색하는 것처럼 행동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강해지려면? 그쵸. 근데 이 책에 나온 여자 캐릭터들이 더 뭘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나는. 강해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조르바가 불쌍하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쵸. 애초에 기대되는 바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보는 여자들이 분노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분노하시는 여자분들 중 사실 약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이렇게 자립해서 살려고 하다가도 약해지는 순간들. 최근에 작은 아씨들 영화 봤는데 그 되게 진취적인 여성 캐릭터 둘째였나? 조가 막 이렇게 자기를 좋아했던 남자의 청혼도 거절을 하고 그냥 되게 자기 일하고 살고 싶었는데 좀 약간 되게 위기 상황이 오니까 되게 울면서 외롭다고 토로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 여자들도 종류가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어떤 여자의 본성으로 가게 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본성이라기보다 본성. 그러니까 그게 여자라서 기대고 싶은 데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될까봐 그게 좀 그거에 아마 발끈하시는 분들 그거에 분노하시는 거고 사실은 그 조의 그런 행동이 그 감정선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던 여자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도 좀 그랬고 그랬구나. 굳이 본인이 사실 실제로 관심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억지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냥 자기 느낌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내가 진짜로 그런 기대고 싶은 마음이 아직 드는 상태면은
그거 그대로 또 인정을 하는 거고. 맞아요. 근데 진짜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혹시라도 근데 약해지고 싶은데 그 자신의 약한 모습을 좀 증오하고 있다면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인간 본성으로서의 어떤 나약함을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약한 거.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지 말고 인간이라고 할게요. 부블리나가 만약에 과거에 갇혀있는 거잖아요. 부블리나가 자기가 옛날에 제독들 만난 거기서 이제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만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근데 거기에 벗어나서 부블리나도 그 사람들 외에 또 마을에 뭐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들 만나보고 그게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다는 거니까. 여자가 나이가 들고 나면 여자 취급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더 이상 그 예전에 탑 가수일 때 외모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무도 취급을 안 해줘요. 사람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경로가 없다고. 그게 여자가 미모 그런 게 미모와 그쵸. 젊음이 아니면 그런 도구로서의 여자를 소비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건 과거고 현대판 부블리나도 많잖아요. 현대판 부블리나는 당연히 극복해야죠. 네. 과거판 부블리나처럼 살지 않겠노라는 어떤 그런 거죠. 포장을 하죠. 부블리나도 뭔가 나름의 자기가 원하는 거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기 되게 어려웠겠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게 진짜 막 조르바급의 어떤 똘끼 있는 그런 똘끼 여자가 아니고서는 힘들지 않았을까. 조르바도 저는 그 당시를 살았던 남자였기 때문에 조르바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일단 이거 다 남성 문학이잖아요. 그쵸. 남자가 쓴. 남자 기준으로 해서 다 쓰여진 한 거죠. 이런 거를 여자 기준에서 한번 써봐도 재밌을 것 같긴 하네. 한국인 지혜. 여자 조르바의 연기. 재밌었던 게 조르바 대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일 웃겼던 거 하나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요. 조르바가 자기 옛날에 연애 얘기 하거든요. 그럼 하는 게 두목 러시아에 가면 뭐든 푸짐해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뒹굴며 고르기만 하면 돼요. 참외와 수박뿐만 아닙니다. 고기와 버터, 여자도 흔했지요. 지나가다 수박밭을 만나면 하나 따먹으면 됩니다. 그리스와는 형편이 다르지요. 여기서야 수박 껍질을 핥아보기도 전에 법정으로 끌려가고 여자 몸에 손도 대기 전에 옷방과 뭔가가 달려나와 칼로 소시지를 만들지 않는 게 이상하죠. 이 부분이 저는 소시지에 꽂힌 거죠. 아니요, 옷방과 뭔가가 달려나오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책이 다 빵 터졌거든요. 적잖이 책이에요. 그랬나 보다. 이때도 그랬나 보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지금도 되게 무서운 그런 캐릭터로 맞아. 이제 희화하기도 하잖아요. 그 막 어린 소녀가 뭐 총기 가지고 논다고 막 그런 거 유튜브에다 뜨고 하던데. 다들 트렁크에 도끼 하나씩 넣어 들고 다니고 그냥 교통사고 잠깐 나면은 바로 트렁크에서 도끼 꺼내서 이렇게 들고 가고 그런 러시아 형들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를 꼽는다면은 386쪽에 새 길을 닦으려면 새 계획을 세워야지요. 나는 어제 일어난 일은 생각 안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자문하지도 않아요. 내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약간 조르바의 모든 언행의 핵심이 되는 가치관인 것 같아서 이런 게 이 사람의 강함의 바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는 게 이래서잖아요. 그쵸. 오늘만 생각하는 거. 과거에 대해서 뭐 후회를 안 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니까. 아저씨 감독이 조르바를 보고 대사를 만들었나 싶기도 하네요. 아저씨? 뭐예요? 아저씨? 영화 아저씨? 네. 그 원빈이 어제를 뭐 사는 놈은 오늘을 사는 놈한테 죽는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모르세요? 그 영화를 안 봐가지고. 나도 안 그러시구나. 편집해주세요. 안 보셨을 줄이야. 네, 오늘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로 탐색님, 지연님과 북토크 해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하트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책방 낭독 중독 TV와 팟빵 어플 통해서 구독과 후원 등 많이 참여해주시면 더 유익한 책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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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